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두 번째 세션이고요. 저는 쉐어포인트 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체 세션을 진행해 주신 최종호 MVP님께 일단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손을 못 썼거든요. 네, 이번 세션 조금 재밌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재밌게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시간 좀 빨리 할애해서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마지막 세션하고 경품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션은 지금 실무에서 써먹는 간단한 인포패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개발자는 아니고 인프라 담당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관련된 코드는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얼음장만큼 얇은 것들만 알죠. 헬로 월드요. 다들 아시죠? 네, 그런 거에 약간 응용하는 것들, 뭐 이런 정도의 기술만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인포패스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쉐어포인트의 가장 연계성이 깊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XML 기반으로 파일 저장 용량도 작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리 속도도 참 빠르죠.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인포패스의 가장 강점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양식 폼 자체를 아주 디테일하고 멋있게도 만들 수 있지만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올라왔고요. 저는 ES 산전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무식한 것들이죠.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자존심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요. 저기 앞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만들었죠. 분홍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잘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자, 경품으로 들어옵니다. 에이, 이건 아니죠. 자, 공부를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LG 시절부터 만들었던 아주 특화된 상품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LS 산전으로 넘어오고 LS 산전의 전동공사업부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의 ES 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인포패스에 대한 설명은 초반부에 잠깐 드렸고요.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자보다는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파워 유저, 관리자 정도 되겠죠. 보통 그런 분들 많으시죠. 회사에 엑셀 잘 다루시는 분들, XS의 달인, 이런 분들 보면 참 기가 차죠. 예, 이런 분들 꼭 사장까지 하실 것 같은데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참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 조금 하시는 분은 금방 하시거든요. 기차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액세스랑 보통 통합해서 만드시겠죠. 쉐어포인트는 갑자기 해보라고 그러면 못 하실 테니까. 예, 인포패스는 바로 이제 그런 기능들, 데이터 수집과 어떤 폼 양식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개발자 사용 모드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개발자도 아니고 해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반에 말씀 안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단일 서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이따가 그 양식 자체를 게시할 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양식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서 주로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회사별로 아마 업무 프로세스가 각자 다 틀리시기 때문에 만드는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틀릴 거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욕먹겠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장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너무 무료하니까요. 3분 지금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눈 똑바로 뜨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가 아니죠.
이거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그 면접 볼 때 자주 쓰는 그 질문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 선착순으로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IT 인프라 관리자가요, 버스 기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첫 번째 하나로만, 주야가 없다. 또 모르시겠어요? 주말이 없다. 더 어려우세요? 가장 먼저 타서 가장 마지막에. 그건 아닙니다. 예?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예, 뭐 그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명절이 없죠? 서울 내려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비도 안 주면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들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 정답자가 없어서 이거 그냥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5,000원짜리시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2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퀴즈를 하나 더 내고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보다는 2개가 낫겠죠? 네. 데모를 진행할 건데요. 데모는 제가 일일이 그 필드를 하나씩 꽂아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집어가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인포패스를 쓰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드리겠는데요. 그 서식 파일 요소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식을 가장 많이 쓰는 양식의 기본 폼 형식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컨트롤화 시키는 겁니다. 컨트롤 상태에서 등록시켜 놓고 내가 원하는 컨트롤화 되어 있는 양식을 클릭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필드를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고 어느 뭐 아세이라고 표현드리면 될까요?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양식들을 클릭해서 갖다 붙여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규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서식 파일 요소를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될 기본 양식에 갖다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수식 적용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식 라이브러리에 게시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포패스를 처음에 시작하시면 대부분은 그 쉐어포인트 쪽이랑 연계돼서 바로 올리시려면 뭐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새 양식을 만들어서 뭐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전자메일로 사내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에 그 서식 파일 요소라는 것들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중에 새 항목을 선택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은 서식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구성 요소를 붙이는 것들은 지금 제가 구성 요소를 지금 컨트롤에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양식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형식에 들어간 컨테이너는요. 컨테이너는 반복표가 들어갔고요. 반복표에 각각의 필드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규칙을 넣는데요. 그 작업 인원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만든 이 양식에 대한 제 자체의 규칙입니다. 뭐 제가 임의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죠. 작업 인원은 하루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고요. 9명이 넘었을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그 창 자체의 레이아웃이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설정값이 만족하게 나왔을 때는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9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작업 내용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사실 그 실무 담당자 아닌 이상은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림 창을 하나씩 띄워주는 그런 기능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팔 이하로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 컨트롤 그 필드 안에 상자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최적화된 인원을 기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규칙을 넣어서 만든 내용들이 작업 시간에도 규칙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작업 시간은 하루에 저희 회사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하루에 2시간을 넘지 않게 작업을 합니다. 참 좋은 회사죠. 네, 연장 근무가 없어요. 네, 일거리가 없어서. 네. 웃으시는 분들은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정도 주고요. 제한 타임을. 그 이상은 기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8시간 최저 2시간을 넘겨서 3시간. 자, 이런 알람 메시지가 올라오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같은 맥락에서 작업 일자를 해당 이 폼을 작성할 때 작성자 자체가 현재 날짜에 앞당긴 날짜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근무 계획서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에 대한 룰은 현재 날짜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9일을 찍으면 알림을 하나 띄우죠. 현재 날짜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단위로 근무계획서를 잡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29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여기도 규칙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날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메시지까지. 네. 이렇게 지금 파일 서식을 하나씩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든 것을 저장을 했겠죠. 저장을 해놨으니까 일단 요거를 닫고요. 두 번째 거를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집계죠. 요거는 이제 그 하단부에 깔릴 내용인데, 요 부분도 같은 맥락이고, 여기에서 바뀐 것들은 필리에 대한 썸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면 썸값은 이따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에 대한 그 서식 파일에 대한 종합 집계를 해서 이쪽에 올리는, 집계를 해서 썸값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폼을 만들었고요. 과연 이거를 편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서식을 갖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그룹 필더 쪽을 생성을 요소 파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드 값이 지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같은 타입의 룰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필드 타입이 같을 수는 없겠죠. 자동으로 뒤에 서식에 서브 값을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해당 부분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서식 요소를 뭐 자주 만드는 것들을 한 뭐 열 몇 가지에서 20가지 정도만 걸어놔도 현정의 파워 유저 정도는 금방금방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에 바로 기재를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업으로 보면 이것도 아주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하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OT,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으로 잡아 있을 때 부분이고요. OT라고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안 띄웠는데 그 부분은 특근 종합 집계 종합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T와 특근의 차이점은 시간 단위의 근무죠. 그 다음에 주말 근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OT는 아까 수정을 했고요. 특근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규칙 과제를 들어가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말 특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회사 롤로 따지면 10명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으로 제한한다면 이 부분을 숫자로 10명으로 제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일일 연장 근무가 아니라 특근 작업인원 10명 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일단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을 안 했네요. 시간도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8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줄여도 다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바꿨고요. 작업일자 내용은 동일한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간략히 토탈의 한 부분만 넣어봤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하단부 토탈에 계산대 값이 붙어서 나오죠. 해당 부분에 주간 근무 일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근무계획서에 참조할 수 있는 월간 근무계획, 월간 생산 일자라든지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룰들이 있죠. 그런 파일들을 첨부해서 참고로 볼 수 있게끔 첨부 파일 필드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별도의 필드 네임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서두의 PPT 장표에 있던 화면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됐죠. 제가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은 지정을 안 했는데요. 만드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에 게시하는 걸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빼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해당 양식을 만들었으면요. 이거는 쉐어포인트 다루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파일상에 게시라는 항목이 들어가서요. 쉐어포인트 쪽 서버로 라이브러리 게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메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전자메일로 하시는 거는요. 이런 양식을 돌리는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데이터 집계할 때 주로 쓰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김대리 돌잔치인데 가실 분 이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간단하게 이런 것들 이런 거 돌려서 쓸 때는 전자메일로 돌리시는 게 협업으로서는 가장 더 편한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집계해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드렸을 때는 라이브러리로 활용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서버에 게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버는요 VM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DC하고 지금 쉐어포인트하고 시퀄하고 같이 올라간 단일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값은 메인으로 줬기 때문에 자체에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초반에 인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걸려 있어서요. 금방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식 라이브러리 게시를 하고요. 보통은 새로 만든 양식은 새 양식 라이브러리라고 별도로 표기를 하고 아니면 같은 양식인데 폼이 좀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는 기존의 양식을 선택해서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올라갔고요. 바로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양식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바로 생성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실제 테스트로 했던 부분이 제가 가상의 이나영 씨는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본인이 작업한 양식에 대해서는 쉐어포인트 기본 기능 중에 보면 이거 있죠. 체크아웃. 해당 부분은 자기 권한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든 폼에 대한 부분은 체크아웃을 통해서 남들이 이제 읽을 수만 있게끔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업무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뭐 아웃룩하고 연계해서 뭐 알림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맞춰서 작업이 되면 업무에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안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처음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은 저희 쉐어포인트 코리아닷컴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보다 스킬이 더 좋으신 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웬만한 거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2개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최근에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요즘 거. 제 취향이거든요. 무시하지 마시고. 자, 아직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성분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불만 있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저 그럼 순서가 잘 안 나요. 얼굴 보고 좀 판단해 주세요. 격하고 뭐 이런 거. 예? 예? 전격이요? 진격? 네.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대답해 주신 분이 있어서, 반반씩 드릴게요. 여성분이니까 쪼개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